제가 이제 2부로 11월 4일 거를 읽어드릴게요. 또 힘든 관점은 또 뭐냐 하면은 에리스라는 별과 명왕성, 얘네들이 이렇게 어렵게 90도 각도가 되고 이러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에요. 왜? 에리스라는 별은 한 번 주행하는데 56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명왕성과 에리스가 90도 각도가 되고 어쩌고 이러는 거는 1700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700년. 그러니까 어, 몇백 년씩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큰 대변화가 다가오고 있고 뭔가를 다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새로 이렇게 일으키는 이제 사람들이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대변혁의 시대에는 엄청난 아픔을 겪고 상처들을 많이 받고 뭔가가 고통들을 받고 지나가지만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죠.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머큐리가 천칭 자리에 28도 각도가 되고 목성이 물병 자리에 23도 각도가 되는데 얘네들이 트라인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미래를 위한 어떤 아이디어들이 막 튀어나오게 되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제시해 준다든지 또 사람들의 권리가 내가 말하는 나의 권리가 존중이 된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마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하나는 무너져 내리고 파괴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꽃이 피듯이 진흙 속에서 막 더러운 진흙탕에서 연꽃이 막 힘들게 올라왔는데 그 아름다운 꽃이 탁 펴요. 그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불교에서 그런 얘기할 때 이 연꽃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그런 것을 듣고 나서부터 연꽃이라는 꽃이 의미가 그렇게 많다는 걸 알고 연꽃을 참 좋아해요. 그리고 비너스 금성이 은하계에서 은하계 센터 완전 은하 센터로 사수 자리에 23도 각도로 들어가요. 이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폭발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와 만나냐? 엑시언이라는 별과 만나요. 제가 먼저 번에 엑시언이라는 별은 IXION. 이 행성은 불법이에요. 불법을 잘 저지르는 행성이에요. 불법을 일어나게 하는 행성. 이 별이 4분 그러니까는 염소 자리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요. 한 8도 각도 정도 조금 빛났지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11월 12일 날 엑시언이 염소 자리로 딱 들어가요. 그게 2월 3월 2020년 2월 달 3월 달에 벌어졌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증권이 폭락했죠. 그리고 병이 막 퍼지기 시작했죠. 제가 느끼기에 영국이 우리는 이제부터 with corona, we are going to live with corona 할 때 병이 또 퍼지겠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는 써야 돼요. with corona도 좋아요. 다 좋은데 마스크는 써야 돼요. 그게 큰 실수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마스크 안 쓰고 with corona는 없어요. 왜냐하면 마스크만 열심히 써도 확진을 굉장히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백신이 만병통치가 아니에요. 왜? 5명 중 1명은 백신이 효과가 없대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20%예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냥 차라리 MC들처럼 처음부터 그랬으면 우리 지금 다 그냥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운명이라는 게 그렇게 되질 않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운명은 그냥 우주에서 이런 어떤 법칙에 이런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는 그냥 순응해서 갈 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돛담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워싱턴주에서 컨테이너들 있죠. 배 그 큰 40개인가 물에 빠졌대요. 파도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통제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도 우리가 아니에요. 바이든이 된 것도 제가 뽑았 꼭 그것만도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금성은 또 뭐라 그랬어요? 화폐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wealth, 부도 뜻하고. 얘네들이 11월 5일 날 염소 자리로 들어가요. 금성이. 그리고 세 개의 축에 엑시스에 들어가요. 이거는 큰일이에요.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일이지 쬐끔하게 벌어지다 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월드 엑시스에 월드 세계 축에 딱 그 어떤 행성이 딱 들어간다는 거는 크게 벌어지는 일이에요. 영향력이 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제가 11월 달 이 리딩은 읽을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한국처럼 지금 그 파이버 optics 커넥션이 있으면은 그러면 업로딩 하는 게 좀 빠른가요? 광 케이블이라 그러던데 한국에서 그게 파이버 optics인데 좀 모르겠어요. 그리고 11월 14일 날은 달이 산 양자리로 들어가요. 그날 16일 날은 달이 에리스라는 행성과 또 만나요. 달은 항상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리스라는 행성은 워리어예요. 워리어.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냥 그런 워리어.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고 정부와 덤벼들까요? 막 떼져 나가가지고 정부에 막 부딪힐까요? 집회를 하고 야 이놈들이 나를 잘러? 니네들이? 또는 뭐 이렇게 춥게 살라고 나보고 한겨울을 니네 놈들도 한번 추워봐라 막 이런다든지 제가 이제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리 전부가 다 이 다가오는 달들은 그냥 rough, tough ride 말하자면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다 같이. 그냥 위로 쑥 올라가다가 쾅 하고 떨어지고. 영향을 다 받고 있죠. 한국은 그런 말을 하자면은 이런 난리통 속에서 제가 이런 말 하면 한국 분들이 뭐 저런 소리를 다 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름 잘 나가고 있어요. 국민들은 힘들지만 그래도 나라 쪽으로는 여러분들 그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그냥 잘 나간 이거는 한국 사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돈을 몇 조를 벌고 있어요, 그놈들이. 그 우리나라 그 불쌍한 배우들, 감독, 감독 정말 10년 동안을 그걸 그 사람이 고생하고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촬영을 하고 200 아니 얼마? 200억 원? 참, 껌값이에요. 그러고도 그 사람들은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다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흥하고 떠버렸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폭발했어요. 이렇게 쾅하고 뭐 그 영화가 드라마가 떴다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폭발을 했는지.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조금씩 이 한국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20여 년간을.
처음에는 광팬들만 조금 영향을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케이팝 가수들이 나오고 아시아로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다가 유럽 쪽으로도 조금 터지고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나오면서 온 세계로 다 퍼졌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사극을 중동에서 너무 좋아해요. 여자들이 얼굴 가리고 그냥 윗사람한테 복종하고 절하고 예의범절 차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세상 하늘 아래. 한 군데도 없어요. 있으면 중국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은 빨갱이들이니까 그걸 못하네. 빨갱이도 아니야 걔네들. 독재. 그러면서 자기의 문화를 다 갖다 버렸어요. 공자 맹자 이런.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공자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는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걔네들처럼.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사실에 입각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저 공자를 별로로 안 쳐요. 맹자를 전 더 쳐주지. 그런데 이 중국이 만약에 공산주의가 되질 않았으면 이 문화를 굉장히 발전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가 되는 바람에 자기 문화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 바람에 우리만 일본은 사극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야만 족속들이 그냥 빤스가 막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한국이 건너가서 그냥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명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도자기 공들 무슨 공들 다 장인들 끌어다가 지네 거라고 지금 꼴값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끝났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나가다가 블랙핑크가 나오고 BTS가 나오고 뭐 대장금도 막 히트칩니까? 그런 영향들을 좀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아주 모르고 이러는 현상이었었어요. 그런데 BTS가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막 터졌어요. 이것도 운명이에요. 그 BTS들은 전생에 다 왕자였던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으시지 않아도 좋지만 다 왕자들이었어요. 세계 다른 나라들에. 우리나라에서 왜 태어났을까요?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터지면서 아이들이 막 이제 그리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이유가 깨끗해요. 지저분하고 막 쌍욕하고 성적인 얘기나 하고 있고 막 랩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래퍼들 저는 진짜 그 누구야 노엘인지 모시갱인지 하는 짓거리 보세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부터 뿔난다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런데 BTS 보세요. 얼마나 예의범절이 바른가. 그렇게 성공하면서 예의범절이 바르니까 그렇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된 먹은 것들은 못된 짓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요. 망해요, 망해. 그러다가 패러사이트가 나왔죠, 영화. 기생충. 그것도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런데 스퀴드 게임은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사방팔방 스퀴드 게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완전 폭발했어요. 전 폭발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짐작이 안 갈 거예요. Saturday Night Live에서도 그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음악으로 이렇게 뮤지컬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전 배꼽 잡고 웃었어요. 방송 틀면 막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스퀴드 게임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는 갑자기가 아니에요. 문화 대강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가 문화 대강국이었어요. 옛날부터. 빛을 이제 발하는 거예요. 무기로 싸우고 총탄 들고 들어가고 탱크 밀고 들어오고 비행기 핵폭탄 이런 걸로 아니면은 더운 옛날에는 총칼 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막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막 남에게 막 끌려다니고 위안부로 끌려가고 스탈린 그놈이 그냥 쫓아버려라 중앙아시아로 다 쫓겨가고 불쌍한 우리 조상님들이 나라가 없어서 막 이리저리 다 떠밀려 다니고 정말 삿대도 없는 배처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런가요? 지금은 총칼이 지배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뭐가 지배하나요? 셀폰이에요. SNS예요. 한국이 문화 강국이 된 그게 정말 IT 강국
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뺏기게 돼 있어요. 스피드를 막 늦게 하고 일부러 돈 벌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뇌, 그런 인텔리전스, 그런 실력, 이런, 그러니까 문관이 아니라 무관인 거죠. 무관. 아, 문관인가? 예. 네. 무관이 아니라 문관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500년 전에도 쫙 앉아서 과거 시험 봤어요. 그런 나라 세상 하늘 아래 없어요. 시험 쳐서 취직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문화 강국이었던 거예요. 시를 그냥 멋지게 늘어쓰게 답을 탁 써가지고 내서 뽑히고. 물론 거기도 부정이 있었겠죠. 그래도 그런 것을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실력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에요. 김구 선생님의 3.1절 그 연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진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용운 스님의 시를 보면 그런 시는 세상 하늘 아래 없어요. 제가 아무리 미국시, 영국시 다 들어봐도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이 세상 하늘 아래 최고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미국은 모든 사물을 표현하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단어 하나하나가 다 있어요. 표현하는 그게.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적당히 휘둘러서 그냥 얘기를 해요. 아, 이거 있잖아. 뭐 밑에 달린 거. 이런 식으로. 미국은 그 표현 단어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형용사를 표현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노랗다는 거 표현하는 것도 한 2, 30개 될 거예요. 그냥 노랗다가 아니에요. 누리끼리한, 누르스름한, 노르스름한, 누리티티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형용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 표현이 정말 잘 되는 게 우리나라 언어예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IT와 만나서 폭발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런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나라 영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재들이 빛을 막 발휘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공짜로 덜렁 넘겨주지 않겠죠. 우리가 돈으로는 얻지 못했지만 더 큰 걸 얻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 이제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끌고 와야 돼요. 총칼 들고 들어가서 너 우리 거 좋아해. 일본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중국처럼 뭐 이렇게 해.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시켜서 박정희 때 월남전으로 한번 갔죠. 그것도 우리 고소당했죠. 월남한테. 그런데 그것만 빼면은 우리는 남에게 침략만 당했어요. 그런데 남을 강제로 와 이렇게 하지 않고 너 내 거 구경할래? 나한테 이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좋아서 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총칼로 들이대고 침략했던 인간들은 다 도로 쫓겨갔어요.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했지만 다 쫓겨갔어요. 다 뺏겼어요, 도로. 중국이 지금 그 신장 위구르 다 뺏기게 돼 있어요. 홍콩도 영국이 뺏었지만 뺏겼잖아요. 도로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점령했나요? 미국이 해방시켜준 게 아니에요. 원래 운명적으로 다 그렇게 되돌리게 돼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세계 각국 다 독립해요. 때가 되면 다 독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칼 들고 남에게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문화는 내가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원해서 온 거기 때문에 젖어들면은 깊게 젖어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가 원해서. 이런 것들은 파워풀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말은 좀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토성과 천왕성이 물병자리로 들어가 있는데 12월 17일 날 2020년도 이후로 천왕성이 황소자리로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게 2022년, 2023년도까지 가요.
그리고 토성이 이제 물고기 자리로 들어갈 때가 돼요. 2023년도 지나면. 그때는 또 다른 일이 생겨요. 그때 가서는 그때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11월 19일 날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루나 에클립스가 있죠. 황소 자리에서. 그리고 12월 달은 아주 강력한 계기 일식이 있어요. 루나 에클립스는 계기 월식이에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계기 일식이나 계기 월식은 강력한 어떤 이게 change, 변화가 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일이 끝나고 어떤 일이 시작되고, 시작되는 것은 뉴문, 끝나는 것은 풀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콱 갑자기 딱 벌어지는 이런 영향들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화성이 10월 30날, 지금은 10월 23일이에요. 제가 읽고 있는 거는. 화성이 스콜피오로 들어가요. 옛날에는 이 조리액에서 스콜피오를 관장하는 별이 우리가 지금은 플루로로 하지만 옛날에는 화성이었었어요. 사실은. Either way,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스콜피오는 다 강력한 행성들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주 고대 시대에는 화성이 전갈자리로 들어가는 거는 아주 잘 맞는, 쿵짝이 잘 맞는, 궁합이 잘 맞는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아주 딱 그냥 나는 확고해. 내 주장이 확고하고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막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전갈자리는 워러 사인이에요. 워러 사인에 캔서가 있고 스콜피오가 있고 파이시스가 있어요. 캔서는 물이에요. 그냥 워러. 스콜피오는 아이스예요. 얼음. 파이시스는 안개예요. 안개. 그래서 파이시스의 어떤 행성이 달이 들어가고 좀 지진도 많이 나고 사람들이 정신이 획 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달 역시 엄청난 비밀들이 폭로가 되고 드러나게 돼요. 우리나라는 역시 대장동이나 검찰이 이 주제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또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입을 함부로 놀리는 인간이 지지율이 그렇게 안 떨어지는지. 그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몇 달 전에 말씀드렸어요. 김명신이라는 사이코패스가 끈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본 게 정확해요. 너 이렇게 움직여. 네. 이쪽 팔 올려. 이렇게 올라가고. 그 사람은 그 여자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냥 끈대로 노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걔는 사이코패스예요. 김명신이. 옛날 얼굴을 봐도 지금 얼굴을 봐도 사이코패스예요. 눈에서 그 사람은 감정이 없어요. 옛날 얼굴은 더 무서워요. 사실은. 눈이 음침하고 좋지 않아요. 맑아야 돼요. 사람의 눈은. 그런데 눈이 초점이 없어요. 항상 힐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수술하고 난 뒤에도 방송에서 보세요. 눈을 힐끔거리지 똑바로 이렇게 딱 보는 법이 없어요. 초점이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면 눈이 그렇게 휘번득 돌아가나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말하자면. 윤석열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깜냥이 아니라 그랬죠.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에는 아마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두고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수성, 머큐리가 정확하게 천칭자리에 T 스퀘어가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90도 각도로 염소 자리에 들어가 있는 명왕성과 또 90도 각도가 돼요. 머큐리와는 T 스퀘어가 되고 머큐리가 천칭자리와는 T 스퀘어가 되고 명왕성과는 90도 각도가 되고 그리고 에리스는 산 양자리에 24도 각도로 들어가서 스퀘어가 돼요. 딱 3번 벌어졌죠, 올해. 그리고 이 수성이 에리스와 만나서 명왕성과 90도 각도가 됐던 게 3월달, 4월달이었어요. 그리고 7월 후반에. 그런데 이제는 이 행성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 7월 달에는 사실은 캔서 자리에 들어가 있었죠. 캔서니까 개자리. 그때 T스퀘어였었어요. 그때도. 이 아마도 법적인 문제, 법적인 것에 대한 그런 것을 엄청 많이 사람들이 이제는 도저히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너 더 이상은 안 돼. 불법적인 거 니들이 이렇게 계속 할 거라고. 미국에서는 아마도 지금 이 사람들을 백신 맨데이트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법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역시 검찰에 대한 숨기려고 하는 한동훈이나 이런 손준성이나 김웅 이런 인간들이 국민들을 농락하고 윤석열이가 국민을 농락하고 김건희라는 그 쓰레기 같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사이코패스 같은 그 미친 여자 하나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 여자는 과거에 정인수 그런 여자들하고 질이 달라요. 이 여자는 아주 질이 나쁜 여자예요. 그냥 남자들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런 벌어진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인간성까지 나빠요. 엄마한테 뭘 배웠겠어요? 사기꾼 엄마한테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법적인 것에 대한 뭔가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천칭 자리는 항상 천칭이잖아요. 천칭. 눈을 감고 천칭이 2개 있잖아요. 항상 공평한, 올바르게 바로 잡으려고 하는 justice 또는 분배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아마 그런 것들. 어쩌면은 바이든이 700명의 억만장자들한테 세금을 그냥 확 물린다고 지금 통과를 시켰는데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700명이라는 사람이 세계 재산을 50%, 60%다 갖고 있다? 너무 불공평해요. 아무리 자기네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 돈을 나눠 써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굶어 죽는 사람 정도는 없게 해야 되고 좋은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 끼고 살면서 죽을 때 가져가나요? 그 많은 돈 다 뭐 할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타서 뭐 혼자서 비행기 하나 타고 가면 뭐 좀 달라요? 어차피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뒤지는 건 똑같아요. 그 인간이나 나나. 솔직히.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뭔가 되게 잘났고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일수록 제가 보면 정말 아휴, 너는 밥 안 처먹냐? 너 화장실 안 가? 다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이 천칭 자리가 에리스라는 행성은 전쟁의 신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T스퀘어가 된다 그랬죠. 이 사람, 소외된 사람들 또는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막 밀어붙이는, 밀물처럼 밀고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점점점 더 커질 거예요. 그 미국 국민대학인지 무슨 그 거시기, 거기에 비밀이 더 그것도 드러날 수 있어요. 왜 김건희, 김명신이의 논문 조작을, 왜 표절한 거를 왜 그대로 놔두고, 교수라는 놈들이 왜 눈을 싹 감고서는 그딴 식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그렇게 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쪽쪽나게 생겼어요. 옳지 않은 일을 하면 결국은 정유라처럼 되는 거예요. 김명신이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위험한 여자예요. 생각보다 위험하고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인성이에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올해 말까지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예요. 조용하게 있지를 않고 들고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막 들고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중국에서도 난리치고, 온 세계가 다 자기들이 잘못 취급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토성이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하다가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 90도 각도가 되는 게 토성과 유레너스, 12월 24일 날 피날레를 장식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거의 1시간을 떠들었어요. 1부, 2부로 나눠서. 그런데 이 애스트롤로지라는 것이 과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물들이고 지구나 다른 행성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이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행성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맞아요. 제가 애스트롤로지 공부를 사실은 40년은 안 됐어요. 한 35년? 같이 했어요. 테로하고. 그런데 너무 힘들고 이래서 다 그런데 이 원래 애스트롤로지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마스터 못해요. 계속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럴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걸 자꾸 첨가하게 되죠. 우리가 과거를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그런데 진짜 벌어졌어요. 제가 4월 달인가 점성학 제일 먼저 올렸을 때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더 오래됐을 거예요. 이 미국의 남북전쟁과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스페니쉬 플루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랬던 게 다 맞았어요.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제가 카메라가 없을 때니까 그냥 종이로 그냥 읽어드렸죠.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1월 달 리딩, 초반 리딩이었는데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